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이 전자기파는 되게 간단해요. 왜 생기냐? 일단 발생 원인. 고온의 물체에서, 다시 어떤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발생을 해요. 또 어떤 거 발생하니? 전자전이에 의해서 다시. 뭐에 의해서? 전자전이가 어디서 이루어져?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 에너지준과 에너지준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쵸? 또 하나. 이거 좀 중요한 거. 전하를 가진 입자의 가속운동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전하를 가진 입자의 가속운동 때문에. 또 언제 생기냐면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전기장이 유지될 때가 아니라 전기장의 변화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전기장의 변화나 혹은 무슨 변화가 생길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얘예요. 이 단원에서는 적어도. 이 단원에서만. 전기장의 변화는 항상 자기장의 변화를 동반한대. 자기장의 변화는 항상 무슨 변화를 동반한대요? 전기장의 변화를 동반한대요. 전기장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녀석인데 전지에 무슨 극하고 무슨 극을 연결을 하면 이런 전지에 NS극 있는 건 난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다. 플러스 극하고 무슨 극을 설치해 놓으면 마이너스 극을 설치하면 이 사이엔 전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장을 확인하려면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놔두면 전기장을 확인할 수 있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야.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뭐라고 한다고?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뭐라고 해? 전기장이라고 해요. 그럼 평행한 두 축전기라고 하거든. 축전기 내부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됐다고 표현해요. 보통. 응? 평행한 축전기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얘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뭘로 바뀌어버리면? 교류로 바꿔버리면 뿔마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하면 전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그럼 주변에 뭐가 퍼져나가?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가. 응? 다시 전자기파의 발생 원인, 전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면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주변 공간에 뭐가 퍼져나간다고? 전자기파가 퍼져나간다고. 응? 빛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야. 일단 전자기파의 모습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전자기파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Y축하고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란색은 Y축하고 나란하게 퍼져나가는 파란색은 무슨 변화야? 전기장의 변화를 파란색으로 나타낸 거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무슨 변화야? 자기장의 변화인데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는 몇 도 관계를 이룰까? 90도를 이룹니다. 세 가지가 90도야. 진행 방향까지도. 그래서 퍼큐를 세 번 날리세요. 전기장을 일렉트로닉 필드라고 해서 E라고 표현하고 자기장은 마그네틱 필드지만 B라는 대표 문자를 쓰죠. 우리 자기장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진행 방향까지 전부 다 퍼큐야. 뭐야? 전부 다 몇 도야? 수직이란 뜻이야. 얘랑 얘랑도 수직, 얘랑 얘랑도 수직, 얘랑 얘랑도 뭐야? 수직이야. 알겠어요? 이것도 틀려오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수직이래, 그 모습이. 알겠어요? 중요해, 수직인 거. 자, 진행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잡으면, 진행 방향 오른손 엄지로 잡으면, 전기장의 진동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이걸 펼쳐. 위로. 그 다음에 꺾어. 그럼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결정이 돼. 다시, 펼친 게 뭐라고? 펼쳤을 때가 전기장, 꺾으면 뭐가 된다고? 자기장. 만약에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자기장은 이렇게 꺾으면 돼요. 알겠어요? 전기장이 내 손가락을 맞추는 거야. 전기장이 뭘 맞추는 거야?
내 손가락을 맞춰. 그럼 그걸 90도로 꺾는데 이렇게 꺾는 애들도 있더라고. 미쳤냐? 이거 이렇게 꺾고 꺾이지도 않는 걸 자연스럽게 90도 꺾으면 이게 무슨 방향이 되고? 자기장이 진동 방향이 돼. 알겠어요? 그럼 얘랑 얘랑 다 몇 도가 돼요? 전부 다 90도가 됩니다. 얘랑 얘랑도 몇 도가 돼? 90도. 얘랑 얘랑도 몇 도가 돼? 90도. 얘랑 얘랑도 전부 다 몇 도가 돼? 90도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엄지가 진행 방향으로 됐을 때를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써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매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다야. 빛은 전자기파의 한 영역이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속력 C는 무슨 F? 람다 F는 C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 동일하게 얼마야?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per sec. 10의 8제곱이 억이야. 1초에 몇 미터 간다고? 3억 미터 간대요. 30만 킬로미터 per sec라고도 합니다. 이과생이면 그 정도도 알고 계세요? 이과생이면 몇만 킬로미터 per sec? 30만 킬로미터 per sec를 달려간대요. 알겠어요? 다시 3억 미터 per sec 혹은 30만 킬로미터 per sec 정도를 간대요. 단 어디에서만? 진공에서만.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느려진다고 했어. 그럼 빨간색이 더 많이 느려져?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져?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진다고 했었잖아요. 진동수가 큰 게 더 많이 느려져서 많이 꺾인다고. 보라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이나 파란색은 똑같이 보시면 되고. 아, 진짜 왜 이걸 못 외우냐고. 제가 페이크하고 줬는데 애들이 다 낚이더라고요. 이때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파장의 변화가 심한 거야. 누가? 보라색이. 알겠어요? 보라색이 파장 변화가 심한 거야. 파란색 쪽, 보라색 쪽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하를 가진 입자의 가속운동 때문에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다시. 맥스웰이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운동하면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주변 공간에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기장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알겠어요? 알겠니? 예. 자, 이 전자기파를 진동수 또는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 또는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 나왔다고 해도 되고 또는 파장에 따라 나왔다고 해도 됩니다. 진동수가 가장 커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무슨 선? 감마선. 진동수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파장이 짧아서 혹은 진동수가 커서 같은 표현으로 보시고 감마, X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 중에서 여기까지가 뭐야? 빛이야. 여기를 뭐라고 하니? 이 부분을? 전파라고 얘기를 하죠. 응? 빛은 전파의 일부분이야. 광파라고도 하고. 자, 그리고 감마선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진동수 많이 하니까. 크겠죠? 진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커요. 빛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빛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라고 해서 HF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 HF라고 합니다. F,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야.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 그쵸?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X선도 에너지가 크고 자외선까지도 에너지가 큽니다. 가시광선은 에너지가 인체에 해로울 정도까지 크진 않죠. 근데 어디서부터는 에너지가 커서 자외선부터 감마선까지는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에너지가 커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다니는 거잖아. 왜 두 쪽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크다고?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되게 작은데. 진동수가 어떻다? 크다. 파장은 어떻다? 짧다. 알겠어요? 반대는 반대야. 알겠죠? 그럼 저기는 속도가 다 똑같은 거죠? 속도가 진공에서는 다 똑같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느려져? 파란색 쪽이니까 파란색 쪽으로 간다는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결국 누가 속력이 감마선이 제일 많이 느려져. 알겠어요? 바다색이 파란색이구나. 다 느려지긴 해. 물속에 들어가면 다 느려지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제일 많이 느려진다고?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더 속력이 급격히 느려져. 거북이는 빨간색. 대박이다. 레전드. 자,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애들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자,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파장이 짧은 녀석은 회전이 잘 안 돼. 그거 되게 중요해요. 회전 부분 아직 안 배웠는데 회전이 잘 안 돼. 또 에너지가 커? 빵! 감마선 쪼이면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감마선은 얼마나 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빵! 세포가 죽습니다. 저는 피합니다. 혹은 세포가 분자 구조가 변형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나이 얘는 전부 다 잘못 조이면 무슨 세포가 만들어져?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1년에 찍을 수 있는 건 3번 이상은 찍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요? 네. 맞아요. 엑스선이 그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엑스레이 세워는 못 찍어. 같은 부위 아니었지. 같은 부위인가 뭘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치과에서 계속 찍던데? 임플란트 해달라고 계속 찍어. 계속 찍어. 치과는 왜 그러지? 야, 이거 3번밖에 못 찍게 되는데 계속 찍어도 되나? 따지려다가, 아니, 내 이빨 고쳐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내비뒀는데, 어쨌든. 나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엑스레이 한 5번 찍었는데. 1년에. 왜 중간에 잘라서 외우냐, 너는? 1년에라고 얘기했잖아, 1년에. 엑스레이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 치과 때문에 2번, 눈 때문에 1번, 팔 때문에 1번. 자, 어쨌든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어. 장단점이 있죠. 지금 요즘에 앞쪽 단원에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얘기하면 스펙트럼 설명하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기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영화 퀴리라는 영화 봐봐. 거기에 나도 안 봤는데 퀴리 부부가 우라늄을 연구를 해. 우라늄을 연구하는데 우라늄에서 어떤 이상한 입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찾아내. 그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 피리선. 왼쪽엔 키비 부인. X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 방사능. 방사능.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사선. 능력이니까 방사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 우라늄에서 그걸 발견을 해서. 쌤, 방사선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방사선 맞으면 자, 그래서 일단 방사선이 나온다는 걸 찾았어. 그런데 그 신기하게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왜 방출할까? 왜 방출하는지 예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웃기지 마. 그때 수업했지. 씨. 핵 반응할 때 세 가지, 핵 반응이 3가지. 핵 융합, 핵 분열, 핵 붕괴. 붕괴는 뭐예요? 스스로 다른 원자의 안정환 원자로 바뀔 때. 스스로 다른 안정환 원자로 바뀔 때. 그래서 우라늄이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있어. 안정한 동위원소 말고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안정한 동위원소로 바뀌면서 방사능을 방출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미량이야. 미미해. 그러다가 우연히 폐광산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라늄에 30만 배가 넘는 방사능이 방출되는 걸 찾게 돼요. 해양? 근데 그 폐광산에서 나오니까 폐광산의 돌들을 막 가져와서 조사를 하는데 30톤을 하면 0.1g 나왔대. 그 물질이.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이. 근데 우라늄이 30만 배가 방출된다네. 요만한 게. 0.1g 추출돼서 나왔대. 정제하니까. 그리고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방출되는 이 물질을 라돈이라고 얘기를 했대. 라돈. 그래서 라돈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해놓고 이 물질이 방사능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험을 해보는데 퀴리 부부 중에서 남편 퀴리 있잖아. 자기 피부에 발라. 피부에 바르고 나서 그때는 그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몰랐을 거 아니야.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으니까 발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팔이 괴사해. 썩어 들어가. 다이어트 그러면?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 퀴리는 너무 행복했대. 미친 듯이 행복했대. 항상 웃고 다니고 너무 행복했대. 남편이 바랐구나. 그 퀴리 남편 퀴리가 자기 피부에 남편 퀴리가
그게 기뻐했대요? 피부가 괴사하는 걸 보고 약간 맞는 거 좋아하나 봐요. 되게 기뻐했대. 행복해하고.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정신병. 맞아, 마약. 도파민이 나오나? 내 팔이 괴사하는 것을 보고 세포를 죽일 수도 있구나. 방사선이 세포를 죽일 수도 있구나. 이걸 이용하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 소름 돋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자. 그걸로 실제로 암 치료를 해요. 오늘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나중에 죽었어. 여기까지 왔어요? 팔 잘라내고 나중에 죽었어. 뭐 어쨌든 영화도 나도 영화는 잘 본 건 아니지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와. 주민이 팔에 발라? 얼굴에 발라.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더 재밌는 거는 성이 얼굴에. 아니 이건 알아야 돼. 우리 와이프한테도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 내가. 그래서 행복해가지고. 이때 퀴리가 팔이 썩어가면서 이 라돈이라는 신물질로 뭘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만 나오고 팔이 썩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디에서? 언론사에서. 완전 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라돈을 먹자. 라돈을 바르자. 라돈을 입자. 옷에도 폐광산에서 그러니까 폐광산이 되게 비싸졌어. 폐광산 아무도 쓸 수 없는 폐광산이 비싸지고 전 세계 그 유럽 사람들 500만 명이 라돈이 들어가 있는 물을 먹고 라돈이 들어간 옷을 입고 라돈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고 다녔대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와이프 특히. 그냥 의사들이 맨날 뭐라고 하면 그럴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표본조사가 몇 명이야? 500명? 100명? 몇십만 명도 아니라 그 정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믿는다고? 정말 진짜 우리나라에는 그런 멍청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은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미국은 미친 듯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100배 이상. 지금 미국 가보면 느낄 거야. 왜 이렇게 무식한 애들, 멍청한 애들,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는지. 쌤, 미국 사람들은 공룡이랑 인류가 같이 공존했다고 믿는데요. 야, 콜라를 먹으면 걔네 지금 선생님 처제의 남편이 미국이냐? 그냥 흰둥이야. 응. 힌두인? 흰둥이. 아, 힌두인. 흰둥이야. 저스틴이라는 애인데, 걔 아프면 콜라 먹으면 낫는 줄 알아, 아직도. 되게 미개해. 콜라만 받지 않아요? 처제 남편한테.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신도 나가야겠다. 어쨌든. 자, 진동수가 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마선 위험하죠. 암 치료에도 이용되고, 암 발생도 한다고. 알겠어요? 심지어는 얘를 쏴주면 핵이 어떻게 되기도 해요? 쪼개지기도 해요. 핵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다 똑같아요. 감마선 중에 진동수가 끝나서 큰 감마선도 있어요. 진동수가 큰 감마선이 있죠. 그럼 핵이 쪼개지기도 합니다. 영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판타스틱 4에서는 영화 안 봤지, 니들은? 판타스틱 4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4명. 팔 길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감마선 쪼여가지고 변신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걔들 다. 왜? 헐크. 진짜 있어요? 영화 난 봤어서. 영화에서 헐크는 왜 생겼어? 감마선 쪽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 어쨌든 영화적 배경이 감마선이 나와요, 거기서. X선도 위험하고 자외선까지도 위험합니다. 자, 또 하나 얘네들 무슨 성이 좋아요? 진동수가 큰 애들 투과성이 좋아요. 다시 무슨 성이 좋아요? 투과성. 이 건물 내벽을 검사하고 싶어. 이 안에 빈 공간이 많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지지력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럼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당연히 빈틈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제 부시지 않고 어떻게 검사 이 안에? 쳐본다. 쳐보면 뭐가 움직이는데? 음파? 맞아요. 초음파나 이 내부에다 뭘 쏴보거나 초음파를 쏴보거나 혹은 뭘 쏴줘요? 감마선 X선을 쏴줍니다. 그러면 감마선 X선은 진동수가 크죠. 초음파도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큰 파동은 투과력이 강해.
투과한 다음에 뭐해? 반사, 투과도 하고, 그 다음 반사도 하고, 회절도 해요. 그리고 그 각도를 분석을 해서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걸 유출을 하게 됩니다. 그걸 무슨 검사라고 해요?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검사를 비파괴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때려보기보다는 초음파를 넣어주거나 혹은 뭘 넣어준다고? 감마선이나 X선을 쏴서 내부 구조를 파악해요. 추가력이 강해서. 자, 조용히 해. 그 다음에 공항에서 우리 캐리어 들고 검색대 위에 올려놓으면 검색대를 캐리어를 열어보지도 않고 내부를 카메라로 관찰을 해요. 뭘로 해요? X선. 너희들 뼈 사진 뭘로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죠. X선으로 찍습니다. 투과력이 어떻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대신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는데 자외선은요. 에너지가 좀 커서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이는 데 이용해요. 살균, 소독에 이용된다고 하지. 이걸 본 적이 없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집에 세탁기가 있던 TV가 있던 니네 집 TV 있어. TV가 있는데도 TV를 모른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세상 일에 관심 좀 가져. 자외선 살균 소독기 어디에 있어? 식당 같은 데 가면 컵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라고 해, 얘를 갖다가. UV, 울트라 바이올렛. 알겠어요? 그래서 UV 살균. 그래,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라고 한다고 영어로. 왜 자외선을 갖다가. 그래서 UV 살균 어디야? 자외선 살균이야. 알겠어요? 살균에 이용돼요. 근데 자외선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는 빛은 뭐기 때문에?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얘가 자외선이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 물질에 닿으면 갑자기 반사되는 빛이 자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으로 바뀌어서 방출하는 물질을 형광물질이 그런 형광물질이 있대요. 다시 어떤 빛이 닿았을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닿았을 때 갑자기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물질을 뭐라고 해? 형광물질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형광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 형광물질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어디 이용될까? 루미널 형광펜? 응? 루미널 많은 시간? 돈. 돈에. 돈에. 그 저한테 주시는 아, 거예요. 설마. 자, 이 녀석이 종이에 형광물질 발라다니는 거 모르죠? 암실에서, 아무것도 빛이 없는 상황에서 자외선만 쪼이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완전히 어두운 상황이야? 종이에다가 실을 연결해가 쭉 당겨. 그럼 종이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막 움직였다고 해서 안 보여야 돼. 근데 얘를 당기는 순간 갑자기 형광색으로 종이에서 막 빛이 나. 자외선이 닿으면, 형광물질이 닿으면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작용을 형광작용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작용이라고 해요? 형광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무슨 작용을 한다고 해요? 형광작용을 합니다. 아무거나 형광물질에 닿았을 때만 형광작용을 해서 그걸 어디에 이용돼요? 위조지폐 검사에 이용해요. 위조지폐 검사는 두 가지로 합니다. 좀 이따 배울 얇은 막에 의한 간섭까지. 몇 가지 방식으로 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시 서술형으로 나왔어. 위조지폐 검사의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라고 하면 형광물질을 자외선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한다. 알겠어요? 응? 너희들 지폐 계수기 있죠? 그 경우에도 무슨 검사를 하고 있어요? 위조지폐 검사를 합니다. 지폐 계수기 자체에서 그 기능을 포함해가지고. 알겠어요? 지폐 숫자 세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자외선은, 다시 한번, 자외선은 살균 소독이 이용되고, 다시 뭐에 이용되고? 살균 소독이 이용되고, 또 하나, 위조지폐 검사와 같은 형광작용을 한다. 다시 무슨 작용을 한다? 형광작용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시광선은 광학기기에 이용된다. 광학기기가 뭐야? 광학기기라는 말을 모르더라고. 광학의 기계. 빛광자, 광학기계 뭐 있어? 현미경, 망원경, 그 다음에 너희들 안경. 그 안경도 광학기기야. 알겠어요? 네, 그런 거 이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적외선은 빨간색이 바깥쪽이죠. 눈에 안 보이는 빛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빛인데 얘가 피부에 닿으면 열로 느껴져. 뜨겁게 느껴져. 그래서 적외선 가지고 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면 내 피부에서 뭘로 느껴져? 열로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적외선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적외선이라는 게 온도 어느 정도 되는 물질들은 적외선을 다 방출을 하는데 선생님도 체온이 얼마 정도 돼? 36도, 37도 그 사이 정도 되죠? 네. 뭘 방출을 하고 있어?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친구들 옆에 있으면 더워 저리가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근데 어렸을 때 기억 많이 했는데 존나 냄새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나 더워 저리가 이 얘기도 하거든? 존나 더워 저리가 뜨거워 네 옆에 있으면 뜨거워. 그래서 친구들끼리 좀 멀어지고 있거든? 열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도 내 제일 친한 친구도 열이 많아가지고 열이 많다는 건 그 친구 몸에서 뭐가 많이 방출된다는 뜻이야? 적외선이 많이 방출된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열 화상 카메라로 뭐 할 수 있어? 찍을 수 있죠. 그쵸? 열 화상 카메라는 뭘 감지하는 녀석이야?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야.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인덕션 알죠? 요즘 가스 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도 뭐 나와? 적외선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적외선 나오고. 핫팩. 그쵸? 핫팩에서 적외선 나오겠죠. 그리고 너희들 리모컨 있죠? 적외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뭐가? 왠지 뜨겁더라고. 에이, 진짜, 그게 적외선이 아주 극히 일부, 미량이 무슨 뜨거워, 진짜. 그럼 넌 자동문도 적외선이야. 왠지 뜨겁더라고. 자동문도. 알겠어요? 이용하는 데 되게 많아요, 적외선. 그래서 이용하는 얘들, 책 있는 거 잘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이용에는 딱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전자레인지하고 위성과의 통신. 다시, 어디하고 어디? 전자레인지하고 위성과의 통신. 전자레인지는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입자들은 가만히 있어 진동해. 진동하죠. 그 물질마다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 그럼 선생님이 원자들 진동수가 다 다를 거고, 분자들 진동수가 다 달라서 평균적인 어떤 물체, 큰 물체 하나의 진동수가 평균적으로 딱 결정이 돼. 그걸 뭐라고 해? 고유 진동수라고 해. 그러면 너희들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야, 쟤는 나보다 한두 살 많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 시대 이상의 개그를 하고 있는 느낌? 자, 어이가 없는. 자, 어쨌든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데 얘를 진폭을 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니? 힘을 줘? 힘을 계속 주면 진폭이 커지니?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진폭을 크게 해주려면 땅 뭐야? 얘 근해의 진동수하고 밀어지는 진동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진동수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나 진동수가 같은 것끼리 서로 중첩되었을 때 진폭이 커지게 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마이크로파 특정 영역의 진동수가 정확하게 진동수가 일치해요. 그래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넣어도 그릇만 넣었어. 그릇 따뜻해져?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릇만 넣으면 안 뜨겁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기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즉 물 분자의 진동수랑 같아서 물 분자들끼리 그 내부에서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왜? 진폭이 어떻게 되면서? 커지면서. 알겠어요? 네. 선생님, 빵에는 물이 없잖아요. 미친놈이야. 미시세계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이야, 이런 애들은. 미시세계라는 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빵에 왜 물이 없어? 또라이들 너무 많아. 보이는 것만이 단 줄 알아.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과학에 현대과학을 배우는 거예요. 현대과학을 배우면 미시세계를 유추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하고 마이크로파의 특정 진동수가 같아서 무슨 전자기파야 뭐 한다고?
공명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공명 때문에 분자들끼리 충돌해서 열이 발생하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물이 없으면, 보강간섭 하는 거야. 보강간섭도 뭐 일종이야? 공명의 한 현상이야. 보강간섭도 공명의 한 현상이야. 자, 어쨌든 진동수가 같은 녀석이라서. 자, 그 라디오파 같은 경우 어디 이용할까요? 라디오 통신. FM, AM, 라디오. 뭐, 이걸 라디오 통신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용 예들 잘 기억해 두시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 뻑큐도 기억하셔야 되고, 하시면 돼요. 마이크로파 예시가 전자레인지랑 위성과의 통신. 이성 가입 통신. 위성과의 통신. 여기도 나왔지만, 회절은 누가 제일 잘 돼? 라고 하면 파장이 길수록 잘 돼. 회절은 좀 지금 배워야 돼. 자, 회절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 볼게. 바로 얘기해 볼게요. 회절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겁니다. 회절은, 얘들아, 네. 회절은 굴절이랑 다른 점이 뭐야? 라고 하면 서술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꺾이는 현상이라는 공통점이야. 있어. 그런데 굴절은 서로 다른 매질의 속력차 때문에 꺾인다고 해야 돼. 다시 서로 다른 매질이 무슨 차 때문에? 속력차 때문에 꺾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회절은 그냥 장애물하고 부딪혀서 꺾여요. 그냥 뭐하고 부딪혀서 꺾여요? 장애물과 부딪혀서 꺾였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시 속력이 변해 안 변해? 회절은 속력이 안 변합니다. 자, 회절 시험에 회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회절, 파동의 회절. 파동의 회절. 자, 회절이라는 녀석은, 물결파 발생기를 하나 설치를 해볼 건데, 물결파 발생기가 평면파 발생기야. 위에서 바라보면 파면만 그릴게, 파면만. 우리 파면 알고 있으니까. 자, 실선의 마루파면이야, 골파면이야? 대답 좀 해줘. 마루파면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방파제를 하나 설치를 했네. 장애물이 생겼어. 방파제를 설치를 했네. 장애물이 생겨버렸네. 그러면 파동의 원래 진행 예측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만 진행을 하고 퍼져나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진행해야지. 이렇게 진행하면 요거는 회절되지 않은 부분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퍼져나가요, 파동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 방향보다 어떻게 됐어? 더 꺾여서 나가는 파동이 생겼기 때문에 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빗금친 부분을 뭐 된 영역이라고 해? 회절된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뭐 된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회절된 영역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알겠어요? 장애물이 후보 부딪혀서 그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되는 현상. 다시 굴절은 서로 다른 매질이 경계면에서 속력 변화 때문에 꺾이게 되는 현상. 다시 매질이 변화, 속력 변화 때문에. 알겠어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야지 서술형이야. 매질 변화에 따른 속력 변화. 알겠어요? 굴절은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매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속력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그냥 장애물과 부딪혀서 그 진행 경로가 꺾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 회절이라는 녀석을 좀 더 잘 일어나게 하려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 어떻게 하면 회절이 더 잘 일어날까? 회절된 영역이 더 넓어지려면 여기 작은 구멍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슬릿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슬릿이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뭐라고 해요? 슬릿. 알겠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슬릿이라고 하는데 슬릿의 폭을 D라고 표현하거든. 디스턴스, 거리라는 뜻으로. 이 D를 어떻게 해주면 돼? 좁혀주면. 넓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좁혀주면. 그러면 옆으로 더 이렇게까지 더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 더 작아졌죠? 구멍이 작아지면 더 넓게 퍼지더래. 알겠어요? 회절이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많이 진행된 거야. 회절 영역이 더 어떻게 된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슬릿의 폭이 좁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장이 길면 좀 더 많이 퍼져나가더래.
그쵸? 왜 그초라고 했어? 너 못 외우면 죽일 거야, 내가. 다시,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일어날 조건.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 뭐에 비례한다고? D분의 람다에 비례한다고. 람다는 파장이 어떻게 될수록? 길수록. 슬릿의 폭이 어떻게 될수록? 좁을수록 나타난다고. 알겠어요? 예. 왜 이렇게 알려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빛과 물질의 이중성 보면 델타 X라는 걸 배워. 아니다. 지금 배울 거야. 아니, 또 이번에 배우겠다.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델타 X라는 걸 배울 거야. 이중슬릿 실험. D분의 L람다 조건을 배우게 돼요. 그거랑 이제 배웠어요? 네. 그거랑 연동하기 위해서 이 식도 좀 알고 계시면 똑같아요.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파장이 어떻게 될수록? 길수록.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 실제 일어난 일을 모의고사에서 냈어. 옛날에 그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 네. CDMA 방식하고, 그 다음에 유럽형 방식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CDMA는 미국형 방식이고, 뭐 어쨌든 유럽형 방식, W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큰 차이점은 미국형 방식은 파장이 어떻게 돼? 길었어요. 유럽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좁았습니다. 이 긴 CDMA 방식을 사용한 회사가 어디 있었냐면, SK텔레콤, 그 다음에 신세기통신, 그 다음에 여기 LG텔레콤, KT, 그 다음에 한솔텔레콤 등등등등. 얘는 8개 업체가 있었고, 얘는 몇 개 업체가 있었냐면 3개 업체가 있었어. 총 11개 업체가 탄생을 했었거든? 핸드폰 통신에서. 근데 규모가 작았던 녀석들은 아무래도 가입자가 적어졌겠죠. 그래서 나머지 다 망하고 몇 개 회사만 남은 거야? 3개가 이제 남았는데, 점유율이 얘가 되게 높았어. 지금도 높지만 옛날에 더 높았어. 네. 왜 얘가 더 높았을까, 옛날엔? 파장이 말라가지고. 회절이 잘 돼서요. 잘 통하죠. 회절이 길면 어떤 장점이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도 잘 돼요. 맞아. 학교에서 들었니? 네. 학교에서 들었구나. 이걸 아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잘 통화해. 왜 지하주차장에서 잘 통화되는 게 중요했어?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냥 통화만 중요한 거야. 통화밖에 안 됐어. 올리 통화. 올리 통화야. 엘리베이터. 근데 이 통화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 핸드폰이 얼마였을 것 같아? 189만 원. 그 당시 핸드폰이 189만 원이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선생님이 24살 정도에 23, 4살 정도에 나왔거든? 23, 4살 정도에 나왔어.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전이거든? 응? 그러면 거의 30년 전에 물가는 지금의 5배. 그럼 얼마야? 800만 원? 적어도 800만 원?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800만 원짜리 들고 다녀야 돼. 일반인들이 핸드폰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들, 회사 운영자들. 굉장히 급한 용무를 전화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영업하는 회사 사장들이나, 영업을 해야 하는 회사 사장들 노는 거 같지? 제일 바쁜 게 회사 사장이야. 왜냐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총괄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되게 제일 바쁜 사람이 사장이거든? 그 사람들 갖고 다녔을 거고, 영업 이사라든지, 사람들 만나야 되는 이사, 지금 당장 오더를 따야 돼서 전화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몇 시 몇 분에 딱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급하게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전에는 무슨 전화를 했어? 공중전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해야 돼. 그럼 쭉 기다려, 사람들. 근데, 한 건 올리면 그 당시 돈으로 막 10억짜리 계약 따내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전화를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통신이 안 된다, 전화가? 아마 한 거지. 왜냐면 얘는 파장이 기니까 회절이 잘 되니까 넓은 지역까지 다 도달해.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 대신에 데이터 용량은 비트수로 나타내는데 비트수가 어떻게 될까? 더 작아. 근데 딱 맞네요. 통화만 하면 되니까.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당시 그래서 SK텔레콤이 좋아요들이 막 가득했어. 근데 나는 처음에 KT를 쓰고 지금도 KT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 맞아. 얘는 친구들 거 들어보면, 잘 터져. 잘 터진다는 얘기가 불통지역이 별로 없어. 그건 인정. 나도 SQL처럼 잠깐 써본 적이 있어서. 인정. 통합 품질까지 좋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통합 품질이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이제 그걸 이제 교양 때 그 얘기를 또 들었거든?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최신 내용이어서. 그 당시엔 최신 내용이어서. 그래서, 야, 이거 데이터가 많으려면 진동수가 커야지 당연히 데이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정보통신과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걔네들하고 싸워가지고. 걔네들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이겼지. 당연한 거 물어보고 있어. 신기하게 물리학과는, 물리학과는 여학생들이 4명밖에 없었어. 다 남자야. 정보통신과는 여학생들이 15명, 20명이야. 그러면은, 같은 인원수에, 그러면 남학생들 숫자가 누가 훨씬 더 많아? 우리가 훨씬 더 많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자, 어쨌든, 우리 학과는 좀 깡급 학과로 소문났어. 거의 기계공학과 수준으로 애들이 생각하더라고. 자, 어쨌든, SK텔레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금방 발전을 하게 돼. 핸드폰 나오자마자. 근데 핸드폰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되니까? 다운되니까. 응? 왜냐면 경쟁이 심해지고 외국에서도 핸드폰 만들고 들어오고 해서.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엄청 많아지게 돼.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엄청 올랐지. 뭐 때문에? 회절이 잘 돼서. 그거 하나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 회절이 잘 된다는 것만 하나만 알아보고 이 회사를 들어갔다는 걸. 그 당시 회절이 잘 되면 이게 잘 통화될 거고 그 정보통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를 들어갔다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 왜냐면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얼마 올랐게요? 0.5 20 얼마 올랐게요? 100%. 2년 동안에. 100배? 100배. 473 2년 동안에 정확하게 250배가 올라요. 250배요? 응. 250배가 오릅니다. 2년 동안에. 250배야. 공 2개 더 붙이면 얼마니? 25,000%가 오른 거야. 2년 동안에, 단 2년 동안에. 그때 SK텔레콤 주식을 보면 많이 오르지도 않아. 하루에 2, 3%씩 끊임없이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 완전 우승 비트코인 그래서 그 동안에 주식을 안 팔고 기다릴 수 있는 니들 같은 데 다 팔 거야 벌써. 그렇게까지 오른다고 누가 생각해? 다 팔았겠지. 회사 오너가 아닌 이상, 위 회사를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팔면 안 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이 오너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 빼고는 웬만한 사람 다 팔았겠죠. 2배 오르면 팔고, 3배 오르면 팔고,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 3, 4배 오를 때 팔았겠죠. 200배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사 다녔던 사람들 중에, 그 회사 주식을 보너스로 대신 받은 걸 우리 사주라고 해요. 그 회사 직원들 다 공급됐어. 보너스 대신 우리 사주를 다 줬어. 얼마치 줬냐면, 말단 직원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말단 직원이 500만 원 정도야. 제일 바닥에 있는 직원, 대리급은 800, 과장급은 1000만 원, 부장급은 1500 정도. 그리고 네가 지금 주식을 보너스를 받은 만큼 네가 돈을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우리 사주 배당을 그만큼 더 줄게. 그래서 2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못 기다리고 팔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회사에 우리 사주로 배정된 그 주식을 바로 팔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주식이 거래가 돼버리면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예수라고 해서 2년 동안 주식을 못 팔게 돼 있어. 그래서 250배가 오르는데 그 중에 몇 배를 자연스럽게 올라? 200배가 자연스럽게 올라. 그럼 1000만 원, 말단 직원이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0억? 20억이 되는 거야. 그 당시 돈 20억이면 그때가 언제야? 코로나 터지자마자, 코로나를 한다.
IMF 터지자마자야. IMF 터지자마자니까 집값, 강남의 집값 30평대 얼마였냐면 2억 2천, 2억 8천. 강남의 집을 10채를 살 수 있었어. 지금은 얼마야? 강남의 집이? 30원? 30억이야. 10채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300억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SK텔레콤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하는데 처음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의 공식, 내가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럼 그런 회사를 들어가야지.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보여.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좋죠. 내 친구 중에, 대학 동기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 이 자식은 뭔가를 고르면 밥집을 가서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밥 먹자라고 해서 식당 가서 뭔가를 고르면 이 새끼가 고르는 게 제일 맛있어. 시험 공부를 해도 이 새끼는 다 공부를 안 해. 몇 분만 딱 공부했는데 고문만 다 나와. 인생이 그냥 쇠뻑 천국이야. 그냥 뭐든지 고르면 얘가 하는 거 다 잘 돼. 심지어는 공부를 드문드문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찍어서 그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 거 다 베껴가지고 했는데 장학금을 받아.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나 모를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항상 성공하는 녀석이 있었거든? 이 녀석이 대학원을 갔어. 대학원 갔다가 취업을 했는데, 중소기업, 아직 상장도 안 한 중소기업에, 누군가 추천해서 거기로 들어간 거야.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어. 인생이 참 그렇게 풀릴 수가 있을지 몰라. 얘가 근데 뭔가 하면 잘 되잖아, 항상. 실험 연구소를 들어갔는데 연구하면 항상 잘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너 이거 박사과정까지 밟어.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해, 대학 가서. 박사까지 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구소 소장이 돼. 결국 그 조그마한 회사에 연구소 소장이 돼. 근데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상장을 하게 돼. 상장할 때 그냥 했을까? 걔한테 울사를 줬을까? 울사를 줬어. 2에서 3% 정도. 그럼 그 회사는 지금 현재 700에서 800억 정도 회사가 돼버렸어. 시가총액이. 그럼 걔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2에서 3%를 가지고 있어. 2에서 3%가 얼마니? 그 정도를 주식으로 배정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재밌지 않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게 니들한테 도움이 돼서 근데 그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야. 이 새끼, 노력은 해. 노력을 하는 자에게 계속 기회가 오는 것 같아. 끊임없는 노력을, 뭔가를 계속 하니까 되는 것 같아. 뭔가를 계속 해. 아예 안 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해. 완벽하려고 노력을 별로 하진 않아. 근데 완벽하진 않아도 하려고는 해. 근데 운이 좋은 애들 옆에는 항상 걔가 뭐 주식을 샀어 또 대학 때. 그 당시 주식 사기 힘들었는데. 왜냐면 인터넷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을 현장 가서 사야 돼. 근데 주식을 샀는데 SK텔레콤 사가지고 8배 먹었어. 하여튼 모든 상태가 잘 되는 애는 야, 걔네들 잘 되는 애들 옆에 있으면, 야, 나도 같이 할게. 그래, 알겠어? 무조건 똑같이 따라해. 무조건 잘 돼. 자, 어쨌든, 회절 얘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회절. 물결파가 퍼져나갈 때 회전하듯이, 빛 가지고 실험해도 마찬가지야. 빛이 어떻게 돼? 구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쫙 퍼져나갑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뭐야? 회절. 문틈 사이로 빛이, 야, 형광등이 이렇게 있어. 형광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벽도야. 문을 딱 스르르 문을 열어놨어. 여기 교실 안쪽이야. 그럼 빛은 들어갈 수 있으면,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만 비춰야 되잖아. 여기만 비춰? 아니면 더 넓게 비춰? 더 넓게 비춰. 뭐 된 거야? 회절된 거야. 알겠어요? 문틈 사이로 비치는 빛은 뭐 돼서 보인다? 회절돼서 보인다. 알겠어요? 벽을 사이에 두고,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A라는 친구가 소리를 질러, B한테.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들려? 위로 해서 회절돼서 들려.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소리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뭐 되지만, 잘 되지만, 빛은 파장이 짧아서, 가시광선 빛은 파장이 짧아서 회절이 많이 돼, 조금 돼? 조금 돼서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소리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회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회절은 회절 잘 되는 조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이제 얘기해봐. 조건. 파장이 길다. 그리고 슬립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문득, 이렇게 뭔가 수업했을 때 내용들을 좀 뭔가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대답 좀 쭉쭉쭉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응? 이경아. 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커야지 잘 일어나, 작아야지 잘 일어나? 커야지 잘 일어나지? 뭐보다? 그치, 인격보다 커야지 잘 일어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회전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얘기했어.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간섭에 대해서 얘기할게. 간섭. 조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간섭. 간섭은요, 파동의 간섭은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진폭 변화 현상이야. 다시 간섭이 정의가 뭐야? 두 파동이 중첩. 중첩이라는 건 포개어졌을 때란 뜻이야.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진폭 변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첩의 원리는 뭘까요? 학교에서 이거 배웠으면 알겠지. 아니지. 학교에서 배워서 근데 다 알면 학원에 안 왔겠지. 그치. 중첩의 원리는 뭘까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는 맞아요. 식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그냥 식이에요. 현상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고, 간섭이라고 하고, 식을 뭐라고 하는 거야? 중첩의 원리라고 해. 합성 파이 변이는, 다시, 무슨 파이 변이는? 합성 파이 변이는, 합성되는 A 파동의 변이, 변이는 음수 가져, 못 가져? 이런 개똑같은 새끼들 진짜. 이게 변이라고 했었고 여기 양수값 있고 여기 무슨 값 있어? 음수값 있지. 왜 음수를 못 가져? 변이는 음수를 가질 수 있는 거지. 가질 수 있는 거지. 꼭 갖는다가 아니라. A 파동의 변이 더하기 무슨 파동의 변이? B 파동의 변이야. 실험을 해볼게. 펄스파로. 펄스파라는 거는 펄스, 연속적이지 않은 파동을 펄스파라고 해요. 이 펄스파를 우리 영화 같은 데 자주 보죠. 펄스가 파를 영화 같은 데 자주 봅니다.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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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뚜둑 할 때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지. 불연속적인 파동을 뭐라고 하는 거야? 펄스파야. 불연속적인 파동을 뭐라고 한다고? 불연속적인 파동을 뭐라고 해? 펄스파라고 합니다. 계속 흔들어주는 파동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연속적인 파동이라고 하고 그 명칭은 따로 없고 불연속적인 파동을 펄스라고 해. A 펄스, B 펄스. 얘는 위상이 똑같다라고 해? 반대라고 해? 반대라고 해. 위로 볼록 위상하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위로 볼록인 위상 A 펄스하고 이 B 펄스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구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 매질이 똑같고 파동의 종류가 똑같아. 줄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속력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쭉 갑니다. 그럼 둘이 딱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에서 만나겠죠? 근데 얘가 만약 5만큼의 변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3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합성파의 변이는 얼마가 된다고? 2. 그러면은 그 합성파의 변이는 무슨 원리를 통해서 구한 거야? 중첩의 원리를 통해서 구한 거고 진폭이 변화되는 현상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지세요. 알겠어요? 언어적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쳐진 합성파는 어떻게 됐어? 위로 볼록 얼마야? 2cm로 됐겠죠? 자, 중첩이 다 끝났어. 어떻게 될 거 같니?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원래 모양과 원래의 변이를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중첩 이후에 원래 모양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중첩 이후
중첩돼서 간섭된 이후, 중첩 이후 원래 모양으로 원래 모양과 원래 진행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현상. 가는 현상 뭐라고 합니까? 파동의 독립성. 중첩의 원리를 써라 라고 하면 합성파의 변이는 합성되는 두 파동의 변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얘는 합성됐을 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했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했어요? 작아지는 간섭을 했죠? 그걸 무슨 간섭이라고 할까요? 상쇄 간섭.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뭐라고요? 보완 간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